삼성전자인데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 HBM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제 결국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반등폭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을 만한 반등폭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6만원 이상의 안착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위치에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릴 또 여유라든지 인내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만한 속도로라도 좋아질 일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흔들릴 가능성, 뭐 눌림 이후의 재반등이라든지 좀 지루한 횡보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양 HBM 공급 이슈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워낙에 많이 반복됐지만 반복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차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마음에 들게 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만 몇 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만 HBM을 공급받는 것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언급이 다시 한번 나왔죠. 네, 젠슨왕이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 작업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HBM3 8단, 12단 8단은 8단으로 쌓은 거죠. 말 그대로 12단은 12단으로 쌓은 거고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 무조건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전에 그 삼성전자의 HBM 공급 기대감이 왜 한 차례 조금 꺾였었냐면 젠스랑 CEO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됐죠. 예전이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메모리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을 언급하면서도 삼성전자는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HBM이 안 들어가나? 네,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거론하지 않았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이슈로 이제 그 우려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요것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HBM의 패권 경쟁은 구조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지만 마이크론과 국내 업체의 기술력 격차는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거다. 요거죠. 그렇다면 HBM을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업체에서 받으려면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전자에게 우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투자와 오랜 시간의 기술력, 물론 비메모리도 그렇지만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량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업체가 쉽게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저가 메모리 부분에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업체의 우려가 있지만 고가 라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HBM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에 못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벤자리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에서 HBM 비중이 20% 이하로 추정이 되는데 4분기에는 3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전체적인 실적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도 6만원을 깰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거죠. 중국발 D램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HBM 기대감은 살아나는데 D램 부분에 우려감은 있다.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D램과 이제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보시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낸드와 이제 DDR4보다 이제 낸드가 좀 더 강하게 꺾입니다. 보통 이제 D램이 낸드보다는 좀 더 이제 높은 가치를 받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도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셔도 중국발 D램 치킨 게임 문화 DDR5 가격마저 떨어진다. 요 말이 나왔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 D램가 50% 할인
파산 공세, 그래서 D램 재고가 쌓인다. 요 부분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굵기를 통해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술력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기술 빼돌린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뭐 빼돌린 기술도 있을 거고 돈을 쏟아부은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늘리면서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이라는 겁니다. 예전 반도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단순 메모리, 물론 DDR4에서 DDR5까지 가면 단순 메모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HBM이라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유하고 있는 초고성능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구현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멀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레거시 부분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다소 이제 우려스럽다. 그 부분입니다. 요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상방은 박힐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등이 나와도 다소 상단이 막힐 수 있는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주가의 하방은 찍었다라고 보는 게 PB밸류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PBR이 거의 0.9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K증권 자료고요. 그래서 하방을 더 이상 가기가 어렵다. 특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부근에서 더 크게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 5만원 초중반에서는 하방을 잡았다라고 봐도 좋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주가가 5만원 초중반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는 거고요. 작은 이슈지만 요거 하나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총수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에 포함됐다. 이런 이슈들은 뭐 소소하지만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85위에 이름 올렸다라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공고한 영향력에 대한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MSCI ESG 종합 등급을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트리플 B에서 AAA, 2A까지 최근에 이제 올라간 모습, 작년 기준으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든지 뭐 지배구조,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기업이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HBM 때문에 이제 밀렸지만 HBM이 SK하이닉스에 뒤진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HBM이 오직 엔비디아에 안 들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엔비디아에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분명히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레거시 반도체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한 번에 크게 나오긴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 맞다. 이 정도가 삼성전자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를 보시면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로 한번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2% 정도 올라가는데 요건 HBM 이슈죠. 그죠? 그래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앞으로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고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20일 이평선 안착을 하면 여기서 6만원까지는 바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갭을 메우려는 하단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5만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 바로 올라가냐 눌렸다가 올라가냐 이 차이라고 보는데 상단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 때문에 좀 막힐 수는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6만원 이상의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올라갈 때 매도했다가 밑에 다시 샀다가 요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 그런 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6만원, 6만 5천원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